언제 늙었는지 그냥 늙음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기도 하고 자다 안 눌려서 보청기도 끼고 그래도 아직도 이번 주 4월 달에도 하루에 9시간짜리 3일 하는 집중 강사 훈련 코로나 때문에 밀렸던 것이 그냥 갑자기 닥쳐서 4월 달에도 3팀이나 있어요. 내일서부터 또 금토일 준비도 없습니다. 그래도 왜 이걸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왜 모였죠? 뭐 때문에 모였어요? 오늘 기념 행사를 위해서 모이시긴 했지만은 우리의 전국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갈등이 아닙니다. 갈등은 상호 성장의 기회고 상호 성장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예요. 누가 밀어서 온 것도 아니고. 이 복지재단에 다른 복지재단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우리 이 복지재단은 뭐예요? 뭐 있는 거 나눠주자고 모인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공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겠다고 선택한 집단이기 때문에 다른 집단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을 30여 년 전에 김웅란 선생님 만나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 그때 이것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이 복지단에서 뭐 있는 거 가지고 나눠주는 것들은 좀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재단은 뭡니까? 다른 데하고 달라요. 어떻게 공동 성장을 일지를 우리가 연구하고 배워가면서 나누고 실천하는 단체라는 것이 다른 데하고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30여 년 전에 지금 이렇게 아직 그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을 적에도 김웅란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냥 깊은 얘기 많이 안 해도 그냥 다 통하는 거예요. 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었고 그렇다는 것이 굉장한 특혜고 굉장한 은혜라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뭐 제가 잠깐 적기는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후에 이제 30일이 진행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각각 복지재단 만들 때부터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방계열에서 강의하면서도 이제 한국에서 사람은 다 대나무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상식적으로 아는 것 같아도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가 한국에 없었어요. 종교적인 믿음은 있었지만 그걸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그 김영환 선생님 그 얘기하면 어쩜 그렇게 공감을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내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한국 보고 저 미국 보고 일본에 가서 일본은 죽은 분들에 대한 강의가 대선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까지 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얘기 듣고 그리고 와서 어디 가서 얘기하면서 김웅란 선생님 얘기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다 이제 많이들 알고는 있지만은 하나의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그냥 만든 그거 아니라 이 각종 복지재단에서 주변 가정들에 교육 프로그램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고. 그랬더니 뭐 그냥 금방 관계하자 이러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르고 교육 과정을 뭐를 넣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미국에서 일본에서 다 이제 그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좀 배웁시다 그러고 금방 그렇게 하자. 아니 그렇게 뭐 하고는 어때요? 이러면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사람은 많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배워가지고 어떻게 다른 우리가 어차피 태어나면 다 죽는데 어떻게 잘 죽어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도와주는 전문가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를 이 각각 복지기관에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대로 출발을 하게끔 됐습니다. 김홍란 선생님의 큰 뜻을 품으시고 부분의 지원으로 이제 복지재단을 설립하셨지만은 거기서 특히 다른 복지재단하고 다르게 교육에 전념을 하고 교육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더 아주 역점을 두셔서 그 사업을 이렇게 이어가시는데 김홍란 선생님은 그 실천을 위해서 일사천리로 만들어낸 그 재단에서도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게 중심이고 큰 역할을 했다고 했겠습니다. 정치가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그냥 경청적으로 다 귀머거리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경청하고 그리고 말도 왜 내가 요즘에 여기다 써가지고 올렸는데 왜 귀가 들립니까? 잘 듣기 위해서예요. 문망을 잘 돌려야 해요. 입은 뭐예요? 다만 말해야 하는데 내 말들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정말 아주 발전하는데 경청하게. 근데 김영남 선생님은 그거를 그때만 뭐가 이렇게 되겠다고 경청을 했어요. 그리고 참고를 받았고 그래서 그분이 제가 요즘 쓴 왜 칼이 두 개냐 이거죠. 응? 왜 손가락이 10개예요? 그 중에서 엄지손가락이 제일 짧아요. 근데 잘났다고 이러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죠. 접어야 돼. 엄지손가락 접어야 돼. 그런데 근데 그 김홍란 선생님한테 그저께도 안 계시지만 얘기했어요. 왜 손가락이 여기에요? 그런 것을 다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도와주는 자세가 없는 자세를 이 각당 복지기관에서는 아주 배우고 실천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프라이드를 가지시게 됐습니다고 믿습니다. 저는 국가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신 분들을 지켜보고 공동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은 큰 일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큰 귀를 가졌고 좋은 일을 위해서는 아낌없는 나눔을 하겠다는 큰 소원을 가졌고 그리고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하는 풍부한 큰 가슴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큰 사람, 이 주변에 동참하게 만들고 우리들이 다 그 사람들을 동참하게 만들고 있죠.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공동체 성장의 원동력이 큰 일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김홍란 기사장님은 우리 사회의 성장을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5배로운 분이었습니다. 31년 전 김홍란 기사장님이 시작하신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데가 더 많은 열매를 내고 꽃을 피워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공동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출발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성실한 일꾼 되심을 축하드리고 제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영진입니다. 30여 년 전부터
김홍나 장로님 만나가지고 이 일을 같이 시작한 거 제가 30년 전인 줄 최근에 이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른 걸 알았습니다. 32년 전 1991년에는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창립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성장했다는 것. 그냥 창립되고 시지부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장을 자랑할 일이 많습니다. 성장을 했습니다.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창립되면서 그때까지 말하기조차 꺼리던 죽음이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오늘에 이르러 많은 사람이 죽음을 친숙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되었고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로 사람들이 각자의 죽음을 존엄스럽게 맞이하는 죽음 준비를 하는 이들이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창립되면서 알폰스 드레켄 박사를 초청해서 죽음학 강연회를 대담하게 대대적으로 벌렸고 이것은 당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파장 역시 컸습니다. 의학, 간호학, 보건학, 사회사업학, 성서학, 목회학 분야 커리큘럼에서 죽음학이 도입되도록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그 후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시 축하할 일입니다.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기독교 장례 문화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직전까지 화장 비기독교적이다 안 된다 했는데 그런 논의가 막 시작되어서 진행되는가 했는데 이것이 나오면서 화장에 대한 긍정적인 교육이 시작되고 해서 대한기독교 감리회에서 처음으로 예식문에 장례식 예식문에 화장 예식문이 들어가게 될 정도로 이렇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개 강좌 형식으로 진행되던 죽음 준비 교육이 2002년부터는 죽음 준비 교육 지도자 과정으로 확대되었고 다음에 죽음 준비 교육 지도자 양성으로 발전했습니다. 2007년에는 웰다잉 전문 강사 양성 교육이 시작되었고 첫 7년 동안 2,000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2011년에는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에서 우리에게 생소했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기에 이르렀고 2012년에는 격월간지 정기간행물 삶과 사랑과 죽음을 창간하여 죽음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 자료를 직접 하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6년 드디어 1월에는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말기 환자들의 존엄사 권리가 보장된 셈입니다. 슬픔 치료, 애도 상담 등의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이어서 애도 상담 전문가 교육 양성이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각 당 복지대단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이 되었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렇듯 각 당 복지재단이 앞장서서 우리 사회의 여론을 이끌어갔습니다. 참으로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지나온 30여 년 동안 죽음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족들 보는 앞에서 집에서 임종을 맞는 것이 좋으냐 혹은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것이 바람직하냐 혹은 연명치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사망하기 전 상속을 해야 좋으냐 아니냐 사망하기 전 유물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안락사 문제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위스 쪽에서 이 조력사 문제까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의사의 조력을 받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조력사, 조력자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고 해서 의사 조력자살 혹은 의사 조력 사망 혹은 조력 존엄사 등으로 불립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니까 조력자살을 합법한 국가들이 현재 2022년 현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캐나다, 미국의 여러 주들, 그리고 호주,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이것을 합법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의사 조력 자살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언론들이 보도했고 여론을 유도했습니다. 드디어 2022년에는 국회에서 조력 존엄사에 대한 찬반 목소리가 토론장을 달궜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연명 의료 결정법이죠. 개정안으로 발의한 조력 존엄사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가 격렬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각 당의 죽음 준비 교육에서도 이런 문제가 다루어졌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다루어지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또 듣도 보도 못한 퇴비 장례가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또 소개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시신을 퇴비로 만들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또 출생률은 저하되고 사망률은 높아지고 다사사회가 되면서 여기에 호스피스 그리고 공공화 호스피스 시설의 태부족과 함께 노인학대 문제가 따릅니다. 초고령 사회이자 다사사회인 일본에서는 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죽으니까 빈집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또 노인들이 죽는데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순번이 오래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라스텔이라고 하는 시신 호텔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족 없이 홀로 죽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돈을 남깁니다. 그러면은 일본 자치단체에서는 그 돈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을 선임했는데 너무 선임 비용이 비싸서 또 남은 돈보다도 선임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이제 각 지자체 단체에서는 세입 세출 외 현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당국이 보관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도 우리가 듣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사회가 노인에게 죽음을 권하는 그와 같은 상상을 우리가 하기 시작합니다. 2022년 6월 일본의 개봉영화 플랜 75, 이것은 2022년 6월에 칸 영화제에서 신인상까지 받은 그와 같은 영화입니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 노인들이 사라져야 된다. 일본은 원래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가 아닌가 하면서 노인들이 죽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령화가 불러온 사회 혼란 속에서 7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일본 국회를 통과합니다. 죽음을 국가에 신청하면 국가가 이를 시행해주는 플랜이 바로 플랜 75입니다. 처음에는 반대 목소리가 높았지만 일본 사회는 차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공원에 나가서 노인들에게 죽음을 권유하고 원하는 때 죽을 수 있어 너무 만족스럽다는 광고가 TV에서 흘러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는 전화상담실 제도를 선택한 이들에게 국가는 위로금으로 주는 10만 엔을 이 노인들이 받아서 마지막으로 온천 여행을 떠나는 여행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영화 이야기로만
그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끔찍합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이런 문제도 잘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30년 역사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각당복지재단과 인연을 맺은 지 올해로 꼭 20년이 되었습니다. 2003년 3월에 안동교회에서 참가족을 생각하는 해 죽음준비교육 월요강좌 1기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수강자들 대부분이 50대, 60대 호스피스 자원봉사였고 저는 당시 32살의 젊은 목사였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강의를 수강하며 김홍란 이사장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김홍란 이사장님의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질문이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사장님은 제게 대답을 듣고 싶으면 각당복지재단으로 오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후 각당복지재단으로 찾아갔고 몇 번의 만남이 있었고 저는 계속 강의를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죽음교육 프로그램 중 일본 호스피스 변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호스피스를 배워야 한다며 옥천 장학금을 제공해 주시고 일본 호스피스 변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에이덱 국제 컨퍼런스에도 참여해 보라고 하시면서 장학금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장님은 제가 함께 일을 해보지 않겠냐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2004년 6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한 지 1년 정도가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제게 목사님은 아직 젊으신데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면 실무적인 일만 하게 됩니다.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죽음교육을 배울 수 없으니 미국으로 가서 배우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첫 학교가 시카고 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죽음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에게 죽음을 연구할 기회를 제공한 4명의 신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였습니다. 김홍란 이사장은 수시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교육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알펑트 데켄, 그리고 시실리 손더스의 전통에 서 있습니다. 각당복지재단의 설립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1986년 김홍란 이사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자원봉사의 기도 첫 구절은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제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입니다. 당시의 얘기입니다. 20년 전에 김홍란 박사님께서는 언론을 통해 사회의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을 발견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 한다며 방법을 고심하는 분이셨습니다. 중간 조금 지났는데 끝까지 뚜렷하게 읽었어야 되는데 감정 없이 읽으려고 노력을 좀 했는데 안 됩니다. 선교사를 돕고 봉사자를 돕고 인재를 키우는 분이셨습니다. This education is life education 이라고 힘차게 외치시던 음성이 아직도 이 부분을 뺄까 생각을 했는데 이럴까봐 그랬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Best education is life education이라고 외치시던 목사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눈이 번쩍 뜨였던 것처럼요, 죽음을 묵상하다 보면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죽음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김홍라 이사장님, 그리고 각당 목지일단은 제 인생에서 그렇게 저를 깨어나게 하시고 성장 있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곳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베푸신 그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학생활 10년, 그리고 유학에서 돌아와서 활동한 지 7년 반의 세월보다 제게 더 귀한 것은 김홍라 이사장님과의 만남이고, 사택에서 일하며 가까이 함께 있으며 배웠던 2년의 시간이라고 단연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할 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라지건 이사장님 권유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장으로 5년 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2년간 애도심리상담센터 소장의 일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삶과 죽음, 연명의료, 애도상담의 다양한 현장으로 확장하며 성장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순수한 열정과 착한 마음을 지니신 오일영 회장님, 추진력 또한 남다르셔서 호흡을 맞춰 많은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학당복지재단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마음으로 행정적으로 서포트해 주셔서 일하기가 수월했습니다. 김홍라 이사장님께서 나 하나님께 이끌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학당복지재단의 무한한 발전과 성장을 기대하며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